초이쌤 전산에게 초이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쌤이 긴급 특강을 할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2023년도 3월 22일 날 KLF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연말정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KLF 업데이트 안내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제 압축 파일 다운받아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자, 총 31페이지인데, 쌤이 한번 쭉 둘러보니까 내용이 이제 디자인이 일단 바뀐 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디자인 바뀐 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연말정산 부분에서 있잖아요. 입력하는 그 내용이 거진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쌤이 예제 문제를 한번 코딩을 해서 만들어 보았고 또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치는 2023년도 4월 9일이죠. 4월 9일 날에 시험 치는 107회 시험을 지금 이 내용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일단 여기서 읽어보시면 되지만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면 그냥 이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같이 연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쌤이 106회를 이제 107회 시험 대비해서 쌤이 이걸 이제 코딩을 좀 했습니다. 약간 코딩을 해서 이제 107회 시험을 대비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고 풀어볼 건데, 참고로 자료는 쌤이 자, 초이쌤 전산에게 카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디에? 여기 보시면 메뉴에 초이쌤 라이브 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생방송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 하기에는 그래도 좀 더 긴급하다 보니까 좀 빨리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자 녹화 방송으로 이제 방송을 이렇게 업데이트해서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유튜브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 특강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이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쌤이 제공한 자료, 여기 특강 자료 있죠. PDF 파일. 자, 이거 하나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데이터는 당연히 다운받아 가지고 백데이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이렇게 전산세무 2급 시험 대비 백데이터가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당연히 압축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네. 자, 풀어 주셔야 되고, 참고로 압축을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띄웠을 때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 회사 코드 재생성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면은 여기 파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무이금 맞추고 회사 등록해서 회사 코드 재생성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서 자, 5000번 대한산업을 띄우시면 됩니다. 종목 선택은 당연히 전산세무 2급이고요. 회사 코드는 F2 누르시면 코드를 재생성했기 때문에 대한산업이 나올 겁니다. 자, 얘가 쌤이 카페에서 올려드렸던 이 백데이터 파일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시면 돼요. 참고로 얘는 세무사에서 제공하는, 여기서 제공하는 이제 자료인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출처를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도 괜찮고 세무사의 홈페이지에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쌤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참고로 이 문제는 10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쌤이 이제 이번에 바뀌어진 내용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만든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로 연습하시면은 아마 시험장 들어가서 크게 당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단지 입력하는 위치가 바뀐 거니까 그 위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23년도 이번 연도이죠. 1월 1일 날 입사한 문지율 씨의 연말정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연말정산 하라는 얘기인데, 자, 1번에 가족사항은 그냥 전원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전부 다
연령 제한, 소득 금액 제한을 통과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공제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자, 밑에 있는 이 자료를 입력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 입력하는 내용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K랩에서 원천징수로 가시고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지울씨를 불러오면 되겠죠. 자, 쌤이 최대한 크게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자, 문지울씨를 이제 불러올 건데,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떤 게 문제이냐? 우리 연금저축이라든지 월세공제 있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런 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시면은 주택자금 상환액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안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5대 항목 있죠? 우리 5대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자, 쌤이 여기 그대로 적어놨죠? 누구요? 보의, 교기, 신이죠. 이 5가지가 5대 항목이거든요. 이 5가지가 가장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5대 항목이죠. 자, 이 5대 항목이 다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그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를 여기에서 모두 입력을 했잖아요. 그쵸? 이제 여기에 F2 누르고 들어가면은요, 이거 입력이 안 돼요. 마우스 클릭이 안 돼요. 그죠? 보험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예 마우스 클릭이 안 되고 있고요. 의료비도 F2 누르면은 마우스 클릭이 안 되고, 교육비도 F2 누르면은 마우스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안 돼요, 클릭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못하게끔 이제 막아놨어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됩니까? 잘 들어요. 보의, 교기, 신 5가지죠. 거기에서 자, 의, 기, 신 이 3가지, 그러니까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있죠. 얘는 입력하는 탭을 아예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2가지가 안 보이죠. 보험료하고 교육비, 그쵸?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부양가족에서 적어야 돼요. 근데 원래 그 전까지 하더라도 의료비가 부양가족에서 적었던 거 알고 있죠. 근데 의료비 탭이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의료비는 여기에서 적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입력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단지 한 번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딱 내용을 보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어디에서? 여기에 보험료가 있고 여기 교육비가 있죠. 이제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쌤이 참고로 보험료부터 이제 입력을 할 건데, 보험료와 교육비를 먼저 입력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보험료, 교육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뭔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보험료 보겠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운전 보험료가 있고 문가영이의 일반 보험료가 있죠. 그럼 예전 같으면은 이거 2개 더해가지고 170만 원을 바로 여기에다가 그냥 적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요, 부양가족에서 보험료가 있으면은 여기에다 적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적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 F2 누르면은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 무턱대고 적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사람 하나하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문지훈 씨의 보험료가 있죠? 120만 원. 그럼 얘하고 얘를 따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지훈 씨 여기 있죠? 부양가족. 문지훈 씨의 이름을 클릭을 해야 돼요. 이름을 클릭을 해서 여기 클릭한 다음에 F2 누르고, 자, 쌤 그 PDF 자료 보세요.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요, 전부 다 국세청 자료라고 줄 거예요. 자, 보세요. 아마 문제에서는 이제 모두 국세청의 자료이다라고 이렇게 줄 거예요.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줄 거니까 혹시나 다른 게 나올 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 급여 기타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전부 다 국세청 자료로 나올 거니까 거의 다 국세청 자료에다가 입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일반에 가가지고 문지훈 씨 거만 120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다가 170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적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면은 문가영이의 보험료가 있죠? 그럼 문가영이가 여기 있죠? 그럼 문가영이의 보험료 50만 원은 여기에서 가영이를 클릭을 해가지고, 그렇죠? 자, 보세요.
지율식 클릭하니까 보험료가 있는데 가영이를 클릭하니까 보험료가 없죠.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영이를 클릭을 해서 여기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5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F2 누르고. 그럼 여기다가 또 5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합쳐서 적었는데 이제는 뭐다? 따로따로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클릭을 할 때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의료비도 볼까요? 아, 의료비가 아니고 참. 교육비도 볼까요? 그럼 교육비도 문지율, 문가영, 문갑인 돼 있죠. 이걸 따로따로 다 적어야 돼요. 자, 어떻게? 자, 교육비는 여기 있습니다. 교육비는 F2 누르는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자, 먼저 문지율식 것부터. 등록금 대학원 1,000만 원이죠? 자, 본인의 대학원은 공제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지율 클릭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1,000만 원 적어야 돼요. 엔터. 그리고 나서 여기 있죠? 여기에 반드시 이거 팁 맨 아래 보세요. 맨 아래. 이게 이제 본인 건지 대학생인지 초중고인지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돼요. 근데 본인 거는 무조건 뭐다? 4번의 본인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영이 고등학교 구입비 70만 원 이거 교복 구입비 공제되죠? 근데 교복은 한도가 얼마이다? 50이니까 50만 되는 거고요.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이니까 더해서 얼마? 가영이는 70만 원. 그러면 70만 원을 어디에다가 반드시 가영이를 클릭을 해야 돼요. 가영이를 클릭을 하면은 또 비어 있죠. 여기다가 가영이 거만 적으면 됩니다. 얼마? 70만 원. 방금 가영이가 고등학생이었죠? 그럼 여기에 초중고 돼 있죠. 초중고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적고 나중에 연말정산 입력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구분값이 누락되었습니다. 계속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이거 안 적으면은 다른 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 또 이렇게 그림자로 뜨지만 웬만하면 뭐다? 여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중고는 2번이니까 여기에 2번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네, 가빈이 거. 아닌데 여기 있네요. 가빈이 거. 교복 50만 원. 우리 초중고는 학원비 공제 안 되죠? 그럼 가빈이 거도 50만 원을 어떻게 하면 된다? 가빈이 클릭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교육비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비어있죠? 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초중고 돼 있죠? 그쵸? 요거 2번을 또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방금 보험료하고 교육비 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보험료, 교육비는 우리가 입력을 잘했으니까 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점수를 얻는 거네요. 아니요. 이것만 적고 나서 끝내면 안 됩니다. 어디에? 연말정산 입력 오면은요. 방금 적었던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또 감점이래요. 이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부양가족 탭블록이 있죠? 이거 무조건 눌러야 돼,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세무사의 자료를 보면은 이거를 할 때마다 뭐다? 할 때마다 여기로 와서 이렇게 눌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쌤이 해보니까 할 때마다 누를 필요는 없고요. 요거 입력 다 하고 나서 전부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올 때 반드시 얘를 누르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호의 교육신 전부 다 불러온단 말이에요. 볼까요? 여기는 보험료고 얘는 교육비죠? 그럼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자, 이거 꼭 눌러야 돼요. 부양가족 탭블록이. 이거 안 누르면은 전부 다 감점이에요. 자, 확인 누르시면은 이 빨간 색깔이 검정 색깔로 바뀔 거예요. 바뀌죠? 이렇게 검정 색깔로 바뀔 때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험료하고 교육비뿐만이 아니고 의료비, 기부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얘들 입력을 다 하고 나서도 무조건 여기에서 뭐다? 부양가족 탭블록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너무 걱정되면은요. 하나 하고 나서 여기 가서 불러오고 하나 하고 나서 여기 가서 불러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맨 마지막에 한 번 몰아가지고 불러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구처럼? 우리가 마치 결산할 때 자동 결산해서 전표 추가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누른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 교육비 끝났으니까 의료비 갈게요. 자, 의료비는 어때요? 자, 볼까요? 자, 의료비 명세서 부양가족 탭에 반영할 것도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반영한다? 의료비 탭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반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김민성 배우자 200만원 질병치료비가 있는데 실손보험금 수령한 게 50만원 돼 있죠? 이거 공제 안 되죠? 여러분 이미 106회 기출문제는 풀어보셨죠? 풀어보고 이걸 보시면 더 좋아요. 어차피 이 문제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성명의 F2. 자, 이거는 기존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김민성 더블클릭. 그리고 증빙코드는 아무런 말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에다 나와 있으면 무조건 1번. 그리고 병원 이름 있으면 적고요. 없으면 적지 말고. 그쵸? 건수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안 적어도 괜찮아요. 자, 금액은 얼마? 200만원이죠? 그럼 여기다가 200만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손보험 수령한 게 50만원 있으니까 50만원 적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의료비는 크게 문제 없죠? 문갑인, 콘택트 렌즈와 안경은 50만원 한도이죠? 그렇죠?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은 신용카드 중복금지가 되니까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의료비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갑인 F2. 자, 이건 그대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원래는 예전에는 부양가족에서 우리가 입력을 했는데, 그쵸? 여기로 옮겨졌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 50만원. 그래서 의료비는 이렇게만 적으시면 끝나는 거고요. 자, 이제 신용카드와 기부금 남았는데, 가장 골치 아픈 게 기부금이에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신용카드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기부금이 지금 제일 뭡니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신용카드는 맨 밑에 있죠? 자, 문지율 본인의 신용카드가 3,200이 있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이 있는데, 자, 도서공연비는 7천만원 이하이면 되는 거죠? 총급여가. 근데 여기 문제에서 총급여가 5천이라 되어 있으니까 7천 이하죠? 그러면 도서공연으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지율 씨가 쓴 거는요, 전부 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연말정산에서 왼쪽에 있는 여기에서 입력을 했는데 이제 위치가 여기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PDF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은 어디에? 네, 여기 있죠? 그래서 문지율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름만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얼마? 15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도 이제 100만원 적으시면 되고, 자, 도서공연은 어디에다가? 네, 도서공연은 이제 여기 있겠죠. 근데 이 도서공연도 신용카드가 있고 직불 체크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신용카드니까 신용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나눠 오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신용카드에다가 네, 얼마? 10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금액 3,200에서 150, 100만원, 100만원 빼가지고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2,850이죠? 자, 걔는 이제 어떻게 한다? 일반 신용카드에다가 2,850만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지율 씨 본인의 현금 영수증 있죠? 그럼 현금 영수증은 이제 여기다가 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 3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김민성 배우자. 그럼 배우자의 신용카드는 예전 같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다? 그냥 신용카드는 그냥 누구 건지 상관없이 그냥 다 우리가 그냥 몰아서 입력을 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이름 따라갑니다. 그러면 김민성 씨는 배우자. 현금 영수증에 150만 돼 있죠? 그럼 민성 씨를 따라서 현금 영수증에다가 150을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연말정산 입력 가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이거 무조건 누르셔야 돼요. 이제는 뭐든지 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부금 별표 100만 개. 예전에는 기부금을 여기에서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F2 눌러가지고 여기에 입력을 다 했죠. 이제 그게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한다? 자, 보세요. 기부금 가면은요, 기부금 입력돼 있죠? 이제 기부 누가 했는지 사람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F2. 자, 그럼 볼게요. 누가 했습니까? 자,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쌤이 만든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문지울 씨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죄송해요. 이걸 이름을 적었어야 되는 건데 문지울 씨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넣어야 되겠죠? 그럼 문지울 씨를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유형. 자,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모르겠으면은요, 팁을 보시면 됩니다. F2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특례기부금,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법정기부금, 전액공제죠. 특례냐, 아니면 정치자금이냐, 일반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왜냐, 종교단체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다? 정치자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치자금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확인,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부 내용은 돈으로 주었느냐, 현물로 주었느냐인데, 문제에서 만약에 아무런 말이 안 나오면은요, 이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 보니까는 이거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근데 돈으로 주었다라고 나오면은 1번이고요. 물건으로 주었다라고 나오면은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부처, 뭐 예를 들어서 뭐 F2 눌러가지고 뭐 국민의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래 있겠죠. 뭐 정의당 적으시면 되는 건데 그런 말 안 나있으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자, 건수는 네, 뭐 한 건 이래 적으시면 되고요. 자, 공제대상 기부액이 나와 있죠. 그쵸? 자, 이거 얼마 기부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50만 원 나와 있죠. 그럼 여기다가 5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나중에 뭐 10만 원, 10만 원 뭐 초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마 반영 다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기부 하나 한 개 더 있죠. 자, 뭐가 있습니까? 종교단체 기부금. 그러면은 F2 누르고 종교단체니까 어디에 41번 종교단체에다가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기부 내용도 뭐 금전 현물 말 안 나와 있으면 무시하시면 되고요. 기부처 있으면 또 여기다 뭐 적으면 되겠죠? 뭐 무슨 교회, 그쵸? 뭐 K랩 교회 이런 식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건수 안 적어도 괜찮은데 뭐 한 건 할게요. 자, 공제대상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 그렇죠. 얘는 당연히 이제 얼마로 되어 있죠? 네, 100만 되어 있죠? 네, 100만 원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쌤 이제 끝난 겁니까? 이제 연말정산 입력 오면 되는 거네요.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기부금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기부금 조정돼 있죠? 이거 눌러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공제 금액 계산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클릭.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창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불러오기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 누르면 이게 불러와요. 자, 불러오죠. 그럼 지가 알아서 정치자금도 어떻게 한다? 10만원, 40만원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완전 편하지. 그럼 불러오면은 끝입니까? 아니에요. 옆에 공제 금액 반영 이걸 또 눌러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또 이게 끝이 아니야. 저장도 눌러야 돼요. 미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봐봐요. 입력 다 하고 나면은 첫째, 공제금액 계산 누르고 불러오기 누르고 공제금액 반영 누르고 저장까지 눌러야 돼요. 그냥 순서 외우세요. 공제금액, 불러오기, 반영, 저장. 이해되겠죠? 이거 순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종료 누르고 나서 끝이 아니야. 연말정산 자료 입력 있죠? 가셔가지고 지금 기부금 안 보이죠? 부양가족 태플록 있죠? 이거 무조건 눌러야 돼요. 확인. 자, 보세요. 자, 좀 기다려보세요. 뜨죠, 이제? 맞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문제 풀 때 있잖아요. 무조건 다 풀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 한다? 무조건 부양가족 태블록이 있죠. 이거 무조건 이거 클릭하고 나와야 돼요. 뭐 두 번 누르든 세 번 누르든 상관없어. 무조건 이거 클릭하고 나와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습니다. 끝이에요. 현 시간부로 특강은 마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보의 교기신, 제일 중요한 게 보의 교기신이죠. 보험료하고 교육비는 어디에서? 부양가족에서 입력한다는 거. 그것도 사람 하나 체크 하나하나 해가면서 입력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일단 입력하면 돼. 신용카드 의료비는 어렵지 않죠? 근데 기부금은요, 입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제금액 계산 누르고 불러오기 누르고 반영 누르고 저장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한다? 반드시 부양가족 태블록이 이거 누른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아마 107회 시험부터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3월 22일 날에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중 교재라든지 이런 데서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교재를 보고 하는 부분보다는 한국세무사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 있죠. 그 자료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 강의를 보시면서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번 연도 시험도 네, 잘 보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드시면은 카페에다가 질문 주시면 선생님이 또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ESC 빠져나오시고요. 네, 끄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